반갑습니다. 품질 경영을 강의하게 된 노재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현대 경영의 화두는 무엇이고 미래 경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기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기업 환경과 품질 경영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의 기업 제품의 중요성과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최근 대두된 인더스트리 4.0, 즉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있죠. 스마트 팩토리와 품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란 무엇인가, 품질의 의미, 품질이 왜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품질 경영 소개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품질 경영 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경영은 넓게는 생산 운영 관리의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챕터입니다. 생산 관리에서는 한 챕터에 불과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생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학습할 수 있는 많은 분량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품질 경영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품질 경영을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CEO들은 항상 품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품질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활로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그룹의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오직 품질이라는 말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례에서 LG 국무회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선택하고, 우리 제품을 고객이 선택한다는 거죠. 구매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인정받는 선도 상품으로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 선도 상품이란 것은 무엇이죠? 선도 상품이란 것은 시장에서 인정받아서 마켓 쉐어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즉 리드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리드하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실행하는 문화를 장착한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빨간 글씨로 쓴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 조직이 변해야 된다. 제품은 누가 만드는 것이죠? 제품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 볼 때는 종업원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조직이 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경영 환경과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시장 선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시장을 선도한다는 개념은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그 시장을 장악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필수라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 선도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면 현재의 지위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LG가 뼈아픈 실패 사례가 있죠. LG와 삼성이 스마트폰, 즉 휴대폰을 출시를 했죠.
그런데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삼성이 휴대폰의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LG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휴대폰에서 사업에서 손을 떼고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시장을 삼성의 갤럭시가 선도하는 바람에 LG의 휴대폰이 시장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이런 뼈아픈 사례를 지금 LG 구원무 회장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에 안주하거나 방심하면 고객으로부터 바로 외면받는다. 지금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이 그러진 않지만은 현재의 성공에 너무 기쁜 나머지 안주해버린다면 이미 삼성은 휴대폰 시장에서 퇴출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매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R&D를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므로써 휴대폰 시장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가치 창출에서는 반드시 1등이 되어야 된다. 고객의 잠재적 욕구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데 누구보다 앞서 사업 방향을 맞춰야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삼성처럼, 물론 LG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즉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건 여기서 혁신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기존 제품에 안주하지 않고 완전히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보면은 구본부 회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히고 끝을 봐야 시장의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다. 혁신에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기업 환경의 변화. 최근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시장이 또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 기업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어 있다. 즉 과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렸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냐면 공급자가 우위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는 많은 경쟁자들이, 많은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공급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우위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 환경은 소비자가 우위인 시대에 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수요와 공급이 역전됐다고 밑에 보면 소비자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세기는 공급자의 힘이었는데 이때는 어땠어요? 원가를 절감해서 싸게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디에 중점을 뒀느냐?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어요.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중점을 둬요. 그게 뭐예요?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소비자 우위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시장이 급변하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가 기업이 인식하는 정보보다는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터넷 환경이 아주 좋아졌고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위에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 여기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21세기에 변화된 그런
트렌드입니다. 욕구를 만약에 미충족한다면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환경 변화의 두 번째,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그 흐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급변하다 보니까 제품의 수명이 예전에는 10년, 20년 사용할 거를 지금 1년 사용하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제품도 조만간의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그 비슷한 제품들을 내놓게 되면 우리 이 제품이 장기간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내 제품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제품, 성능이 더 우수한 제품,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휴대폰의 평균 소비자들이 사용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갤럭시 S10을 샀는데 6개월 뒤에는 또 새로운 갤럭시 S11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6개월뿐이 사용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흉내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했죠? 자, 그럼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00개의 품목 중에서 70%가 1년 이내에 전부 교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1년 이내에 교체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븐일레븐에 1월 달에 들어온 제품들이 한 3,000개 정도 된다는데 그 제품이 그대로 1년간은 유지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년 뒤에는 다 바뀐다는 거예요. 거의 70%가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기술의 급변은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결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방 제품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방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 남 거를 카피해서 베끼는 거니까,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벤치마킹. 신제품이 출시되면은 바로 경쟁자들은 비슷한 류의 모방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게 돼요. 근데 모방 제품이 의외로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시한 제품을 모방한 다른 회사는 그대로 제품을 우리 걸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을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벤치마킹을 안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 평균 5년 정도가 R&D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5년간의 기간과 그 다음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면 이건 벤치마킹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소비자의 힘에 대한 얘기했죠. 21세기는 소비자들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과연 미래에는 어떤 제품들이 등장할 것인가? 우리가 요즘 등장하는 제품들을 보면은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미래에는 정말 이런 제품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다가와서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시대예요. 왜? 경영 환경도 급변하지, 기술도 급변하지, 모든 것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거의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1 플러스 1은 2가 됐지만은 지금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3, 5, 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시대. 이걸 미래의 불확실성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미래 불확실성 시대에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최근에 등장한 그런 것들을 한번 나열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예요? 공장이 자동화에다가 플러스 AI나 뭐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그런 완전 지능형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미래는 더욱더 불확실해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미래 기술의 변화에 따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지대한 거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품질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기계로 작동이 되면서 좀 더 품질이 더 높아졌어. 규격 적합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화 공정이 도래되면서 거의 완벽한 불량이 없는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게 됐어요. 그럼 향후에는 금방 말한 대로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이제는 결함이 거의 없는 퍼펙트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규격 적합성 면에서는 품질은 100% 완벽한 품질의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거의 완벽한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은 뭘로 하느냐? 품질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품질?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고객 가치가 증대된 제품을 우리가 품질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 변화에,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품에 변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품질 경쟁력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 불확실성 시대에는 경영 트렌드가 금방 말한 대로 자동화된 공정으로 변화되고 인간이 손으로 만들지 않는 무인 기계들이 작동을 하게 되고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해야 되냐? 이제 예전에는 품질만 좋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품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품질 플러스 알파라는 거면 여기서는 경영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집어넣는달지 친환경적인 요소를 집어넣는달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CSR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한다는 것을 이미지를 홍보를 한달지 해서 높아진 고객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경영의 트렌드로 우리가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더 극심화될 것이다. 인터넷 발달로 전 지구의 시장이 한 개의 시장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응? 그러면은 시장이 하나의 시장인데 각 나라에서 모든 경쟁업체들이 그 시장을 말하자면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기업 경쟁은 극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의 생존 전략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품질은 고객 맞춤형 품질. 거기에 플러스해서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경을 다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불확실성 시대는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전 국민의 상당 부분이 노인 계층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는 우리가 헬스케어 산업이랄지 이런 고령화에 맞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 인력이 부족하게 될 텐데 산업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계를 돌려야 되느냐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와야 되느냐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는 시대 변화에 따른 트렌드인 거죠. 또 1인 가구가 급증하면 우리는 어떤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되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싫어하고 돌아다니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경영 환경은 더욱더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맞는 언택트의 산업에 맞는 그런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배달 주문이 확대되고 배달 주문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품질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거죠. 품질이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가 온라인 시장과 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온라인 시장에서는 물건을 만져보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의 중요성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엄청난 속도의 산업 재편이 이루어질 게 분명합니다. 이 트렌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영자의 어떤 그 신속한 의사결정. 이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급속히 변화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가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내용은 IT와 주변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서 경영 환경도 급변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대응 또한 신속해야 한다. 기업은 트렌드 변화에 역행하면 안 된다. 순응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이 시장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지금 시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경영의 전략적 변곡점이 도래된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전략적 변곡점이란 건 뭐냐면 사업 자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대가 있다는 거죠. 도래했다는 거예요. 크게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의 어떤 기폭제가 됐죠.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달로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모든 관리 영역이 자동화되고 데이터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영역들, 즉 언택트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는 홈쇼핑이 기존의 백화점을 완전히 압도하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거죠. 응? 또 기술력이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말하자면 구축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공장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전략적 변곡점의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의 힘이 엄청나게
파워풀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산자의 힘이었지만은 지금은 소비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변곡점이에요. 우리 기업 입장에 볼 때는. 또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달되고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장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의 전략적 변곡점이 아까 산업혁명, 인터넷, 컴퓨터,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의 어떤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금방 말한 온라인 시장의 확대, 소비자의 힘, 글로벌 시장의 확대, 경쟁자의 등장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곡점이 된 거예요. 코닥이 아날로그에 중점을 둬가지고 우리는 전통적인 필름만 생산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손을 든 거 아닙니까? 지금 코닥은 아날로그의 필름 생산은 거의 안 하고 있고 한 10% 정도의 영역이 있고 대부분 90%가 디지털로 변화를 했어요. 코닥도 그 어마어마한 그 코닥도 필름 산업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코닥도 결국은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것에 항복을 하고 만 거예요. 또 밑에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산업의 변곡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형마트가 등장했다. 대형마트가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뭐 코스트코, 뭐 이마트 이런 개념들, 롯데마트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든지 동네에서 가게들에서 물건을 사고 슈퍼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게 대형마트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시장이 재편됐죠. 거의 80 내지 90%는 대형마트로 옮겨갔고 나머지 10%나 20%가 동네 슈퍼마켓이나 시장, 가게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략적 변곡점이 도래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고속철도가 등장하면서 한국도 뭐 KTX, 뭐 SRT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장하면서 버스나 완행열차, 뭐 무궁화호 통일호 열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떤 그 고객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그럼 운수업자들 입장에 볼 때는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 등장은 전략적 변곡점에 도래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가 항공사 있죠. 저가 항공사 LCC 저가 항공사가 예전에는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개념이었어요. 저가 항공사의 대표가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인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저가 항공을 내놓으면서 저가 항공요금을 파격적으로 낮춘 거죠. 그러면서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그런 서비스, 고급 서비스 이런 서비스는 대형 항공사들이 하도록 하고 자기는 사우스웨스트는 승객이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만 주는 그런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기존의 대형 항공사를 압도하는 그런 규모의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10여 개에 달하는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은 제주항공이 국내 뭐 칼이나 아시아나나 이런 대형 항공사를 제치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한 항공사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건 저가 항공사의 힘입니다. 전기차. 여러분 자동차 하면 예전에는 기름 휘발유를 가지고 운행하는 차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전기로 차를 운행하는 그런 것들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전기차의 대부가 누구예요?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뛰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장기적으로는 휘발유 차는 없어지고 이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에 있는 주요 자동차 업계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에 매진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국산 차들도 거의 다 전기차로 바꾸지 않겠느냐. 기존의 휘발유 차는 거의 이제 퇴출되기 쉬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넷 은행. 여러분 인터넷 은행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은행 하면은 창구에 가가지고 창구에 줄 서가지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예금을 인출하고 입금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집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다 해버리고 모바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들이 지점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들을 어마어마하게 감축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 한국에 내에서 지점이 뭐 몇백 개 뭐 이렇게 줄였다, 축소됐다 이런 그 보고를 내가 본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 볼 때는 나중에 취업의 문이 좁아진다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전략적 변곡점을 잘 인식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이 전략적 변곡점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냐? 코로나 이후에 기업은 변화된 그런 트렌드, 변화된 수요, 이런 변화된 시장에 얼마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상태가 좌우될 거라고 보는 거죠.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아까 코닥의 사례처럼 결국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품질 측면에 볼 때는 전사적인 품질 경영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전사적 품질 경영이란 뭐냐? 우리가 TQM을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품질은 품질 관리를 하는 담당자만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CEO부터 담당자까지 전사적 조직 전체가 품질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전사적 품질 경영이에요. 네?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 창조를 핵심으로 해야 된다. 대량 생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공급자들이 다수가 생겼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대량 생산이 아닌 다수의 고객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 만족 경영이 핵심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구조를 개편에 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밑에 보시면은 로봇 산업, 뭐 AI, 사물 인터넷, 뭐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시장, 인터넷 시장, 또 물류 체계도 완전히 바뀌었죠. 변했죠. 가장 그 핫한 게 쿠팡, 마켓컬리. 보십시오. 기존에 그냥 단순한 택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다음에 아웃소싱이 아마 더 활성화될 것이다. 쿠팡이란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아웃소싱을 주고 물건을 가져다가 중간에서 판매만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아웃소싱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우리가 일장에 배우지겠지만은 얼마나 속도를 빨리 하느냐. 속도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전략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의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된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자동화된 공장이 있었지만은 자동화된 공장에다가 플러스 AI나 IoT나 뭐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지능형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됐다. 생산성이. 또 하나는 품질이 완벽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퍼펙트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이 된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스마트 팩토리는 대량 생산하죠. 가격은 떨어져요. 대량 생산. 규모 경제 효과에서 대량 생산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기업의 대응은 더욱더 창의적인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EO의 경영 하두를 잠깐 설명을 하면요. 제가 다른 과목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CEO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자, 이거 볼까요? 현대의 정의선 회장. 보시죠? 현대의 정의선 회장. 미래 시장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예요. 미래 시장의 리더십이란 건 뭐예요?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대로 미래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할 제품, 시장을 리드하는 제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을 리드한다는 건 그 제품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적으로 뭐냐?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제품의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품의 혁신.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이게 현대는 자동차 회사니까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이런 차들을 개발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제품 혁신이에요. 디자인도 역시 품질이잖아요. 그죠? 혁신적인 디자인. 자동차 모양이 그만하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차가 더 혁신적이냐?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 고객의 입맛에 맞는 디자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70%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시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글로벌 경쟁력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LG 구광모 회장은 고객 가치 실천을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LG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고객이 가치를 증대시키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 즉 품질의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제품, 즉 제품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성은 그렇지 않아도 매번 반도체에 대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휴대폰에 대해서 혁신적인 휴대폰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죠. 이건희 회장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먹거리를 지금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삼성이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맵알의 CEO인 존 슈레더는 맵알은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예요. 창업한 지 4년 되면 우리가 제대로 BEP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런 환경일 텐데 이 회사는 세계 500대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맵 아래 존 슈레더가 하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빨간 글씨로 쓴 거. 시장을 몰랐기 때문이다. 기술을 시장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고객을 알아야 된다. 즉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기회는 시장에 있다.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목표는 여러분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해서 이 수익을 이용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재생산을 통해서 기업 규모를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기업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기업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까 하는 것이 기업의 전략이에요. 추진 방법을 지금
말하자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가?